네, 이은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희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태승 3위연구소님, 네 반갑습니다. 조경숙님, 유근철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 공연 마지막에 또 읽으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더불어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서사시죠.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트로이 전쟁 이후의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공연은 지학사 아르볼 앤 클래식 시리즈의 오디세우스와 함께합니다. 오디세이아의 저자로 알려진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경의 인물로 그의 이름에는 눈먼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조각상이나 회화 속의 호메로스는 대개 맹인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호메로스가 실존했던 천재적 시인인지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창작 집단을 부르는 가상의 이름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격적으로 낭독 콘서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품 감상을 돕기 위해 오디세이아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입니다. 트로이 원정군을 소집할 때 오디세우스가 사는 이타케 섬에도 사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참전을 원치 않아 사절단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데요. 그는 소와 말의 쟁기를 메고 밭을 갈면서 씨앗이 아닌 소금을 뿌렸던 것이죠. 하지만 팔라메데스라는 영웅이 갓 태어난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내려놓는데요. 깜짝 놀란 오디세우스가 쟁기질을 멈춤으로써 거짓이 단론나고 결국 원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에 걸쳐 전개되는데요. 마지막 해에 오디세우스가 그 유명한 목마 작전을 주도해서 승리를 이끌죠. 하지만 그리스군은 트로이 함락 과정에서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데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옵톨레모스가 제우스의 제단으로 피신한 국왕 프리아모스를 죽입니다. 또 영웅 아이아스는 프리아모스의 딸이자 아폴론을 섬기는 예언자 카산드라를 끌고 가던 중 그녀가 매달려 있던 아테나 신상을 넘어뜨리죠. 결국 분노한 아테나 여신이 폭풍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물론 오디세우스 역시 신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와 동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닷길에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낭독 콘서트 오디세이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진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한 나를 앞지르며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를 떠나 항해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함선을 덮쳤다. 몇 날 며칠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바다 위를 떠돌던 그들은 어느 날 한 섬에 닿았다. 오디세우스는 전후 몇 명을 보내 섬에 대해 알아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이 건넨 달콤한 열매에 취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들이 먹은 건 로토스 열매야. 이곳에 사는 부족은 로토파고이족이군. 누구든 이 열매를 먹으면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려. 자기 임무는 물론 고향과 친구들까지 전부 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 열매를 먹기만을 갈망하지. 다른 병사들이 열매를 먹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겠어. 오디세우스는 열매에 취한 병사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다시 제빛바다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섬이 나타났다. 그곳은 땅을 일군 흔적이 보이지 않는 무인도였다. 그들은 야생 염소를 사냥한 다음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즐겼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는 배 한 척으로 전우들과 함께 무인도 건너편을 탐색했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계수로 뒤덮인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안에는 우유와 치즈뿐 아니라 새끼 양과 염소들이 가득했다. 병사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치즈를 챙겨서 서둘러 새끼 양과 염소들을 배로 몰고 간 다음에 여길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곳 주인이 나를 환대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그 주인은 오디세우스와 전우들에게 끔찍한 재앙과 다를 바 없었다. 얼마 후 거대한 키클롭스 폴리페모스가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염소와 양이 동굴로 들어왔다. 폴리페모스는 거대한 바위를 집어들어 동굴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양과 젖소에 젖을 짠 후 다시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다. 일을 마친 후 그가 불을 지폈을 때 오디세우스 일행을 발견했다. 나그네들이여, 너희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왔는가? 장사치인가?
아니면 해적인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아카이아인이요. 트로이 정복이란 업적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인데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 이곳으로 오게 됐소. 제우스께서는 나그네의 보호자이며 손님과 동행하는 신이요. 그러니 그대가 신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를 환대해 줄 거라 믿소. 나더러 신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다니. 너는 어리석거나 멀리서 온 모양이군. 키클롭스족은 제우스나 다른 신들에겐 관심 없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러니 너와 네 동료들을 반겨줄 일은 결코 없다. 자, 내게 말해다오. 네가 타고 온 배는 어디에 세워놓았지? 오디세우스는 이 괴물의 의도를 알아챘기에 거짓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폭풍으로 인해 그대 섬의 바위에 부딪혀 모두 부서져 버렸어. 여기 있는 우리만이 겨우 살아남았지. 그러자 폴리페모스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전우 둘을 낚아채 땅바닥에 내리쳤다. 그는 두 사람을 먹어치운 다음 가축들 사이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다. 분노한 오디세우스는 칼로 거인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 하지만 공격이 성공한들 그들에겐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오디세우스와 전우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잠에서 깬 거인은 지난 밤처럼 병사 둘을 잡아먹었다. 그러고는 가축들을 몰고 밖으로 나가며 바위로 입구를 막았다. 오디세우스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했다. 여기 올리브나무 기둥이 있어. 이걸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야 해. 전우들은 그의 말대로 기둥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불에 달군 다음 거름더미 속에 감춰두었다. 저녁이 되자 폴리페모스가 다시 동굴로 돌아왔다. 그가 세 번째로 병사 둘을 잡아 식사 준비를 할 때 오디세우스가 포도주를 대접에 따라 앞으로 내밀었다. 키클롭스, 이 술은 그대를 위해 가져온 것이오. 이 술을 마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 고향으로 보내줄까 해서 말이오. 오, 자, 내게 한 잔 더 따라 부어라. 그리고 네 이름을 말해다오. 나는 그 대가로 내게 선물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오. 모두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그래, 나는 다른 자들을 먹어치운 다음 아무도 아니를 가장 나중에 먹겠다.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지. 키클롭스는 이내 드러누워 잠들었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과 함께 말뚝을 그의 눈에 찔러 넣었다. 거인은 소름 끼치는 괴성과 함께 양손을 휘저으며 동굴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건 자신의 양과 염소뿐이었다. 거인은 고함을 질러 동료들을 불렀다. 사방에서 키클롭스들이 몰려들었다. 폴리페모스, 무슨 일로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는가? 누군가 자네의 양과 염소를 훔치려고 하나? 아니면 못된 속임수나 힘으로 자네를 죽이려고 했는가? 날 죽이려고 하는 놈은 아무도 아니야. 뭐? 아무도 아니고 자네 혼자 괴롭힘을 당한 거라면 그건 분명 제우스가 보낸 병일 거야. 자네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구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모두 각자의 동굴로 돌아갔다. 오디세우스는 밧줄로 수장들을 3마리씩 묶은 다음 가운데 있는 양의 배에 전우들을 한 명씩 매달았다. 그리고 자신도 가장 훌륭한 양의 배에 매달렸다. 다음 날 아침 폴리페모스는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며 하나하나 등을 쓰다듬었지만 아무도 찾아낼 수 없었다. 탈출에 성공한 오디세우스는 해안에 대기하던 전우들과 함께 급히 바다로 배를 띄웠다.
배가 섬에서 멀어질 즈음 오디세우스가 조롱하듯 거인을 향해 소리쳤다. 키클롭스, 이 무정한 자여, 그대는 지금 제우스가 내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인은 화가 치밀어 삼봉우리 하나를 뜯어내 그들에게 던졌지만 뱃머리를 살짝 지나 바다로 떨어졌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 배가 다시 섬 쪽으로 가까워졌다. 병사들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배가 더 멀어졌을 때 오디세우스는 또다시 키클롭스를 향해 소리쳤다. 키클롭스, 누가 그대 눈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묻거든 이타케에 사는 오디세우스라고 말하라. 언젠가 텔레모스라는 예언자가 말하길 내가 오디세우스의 손에 눈을 잃게 된다고 했어. 나는 거대하고 용맹한 자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이처럼 작고 허약한 자가 포도주로 나를 제압할 줄이야. 너에게 선물을 주마. 아버지 포세이돈이시여, 이타케에 사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가 고향에 다 가족을 만날 운명이라면 동료들을 모두 잃고 비참하게 남의 배에 실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돌아가서도 고통받게 해주소서. 오디세우스가 다음으로 정박한 섬에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성이 있었다. 아이올로스는 제우스에게 바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을 환대한 후 오디세우스에게 황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건넸다. 아이올로스는 그 속에 온갖 종류의 거친 바람을 가두고 입구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오디세우스야, 그대들의 함선을 안전히 데려다줄 서풍을 불어주겠소. 푸른 바다 멀리 끝자락까지 나는 바라보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난 이렇게 바닷가에 또 서 있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려 해봐도 나의 발길이 나를 이끄네.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은 넌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줄까 알고 싶어. 떠나면 얼마나 멀리 가게 될까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하다는 걸 모든 준비 잘 돼 있지.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할 일이 있어. 내 역할도 있지만 자신을 갖고 더욱 강하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나의 맘속엔 다른 노래가 아니 안 되지. 바다를 비추는 눈부신 저 빛이 난 궁금해. 그 비밀이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알고 싶어. 수평선 너머 뭐가 있을까. 하늘 맞닿은 저곳이 날 불러. 그 누구도 모르는 곳 바다에 나가면 바람이 도와주지. 난 갈 거야 떠날 거야.
부드러운 서풍을 타고 바다를 항해했다. 열흘째 아침, 불 피우는 연기가 보일 만큼 고향 이타케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때 오디세우스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니 이들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구나. 그가 잠든 사이 병사들은 아이올로스의 가죽 부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가져온 전리품 중엔 값진 보물이 가득하지. 근데 우리 뭔가 똑같이 고생했으면서 빈손이지. 게다가 아이올로스도 그에게만 선물을 줬단 말이지. 자, 저 자루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들이 가죽 부대를 푸는 순간 온갖 바람이 쏟아져 나왔고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바람은 이들의 함선을 고향에서 먼 곳으로 날려보냈다. 잠에서 깬 오디세우스는 깊이 절망했다. 이대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어버릴까?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하나? 함선은 아이올로스의 섬까지 되밀려갔다. 궁에서 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는 오디세우스를 보자 깜짝 놀랐다. 오디세우스여, 어째서 이리로 돌아온 것이요? 내 분명 그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건만. 사악한 잠과 전우들의 무지가 나를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친구여,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대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수치스러운 자, 썩 물러가시오. 내겐 신들에게 미움받는 인간을 도와야 할 의무가 없소이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바람 한 점 없는 바다로 나와 힘겹게 노를 저었다. 항해의 일회째, 그들은 거대한 식인족 라이스 트리고네스족의 나라에 도착했다. 오디세우스는 정찰병을 성으로 보냈다. 덩치가 거대한 왕비는 그들을 보자마자 남편 안티파테스를 불렀다. 왕은 병사 한 명을 낚아채 잡아먹었다. 겁에 질린 다른 병사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안티파테스가 함성을 지르자 사방에서 식인 거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정박해 있던 배들을 향해 바위를 집어던졌고 이내 해안은 비명과 함선이 파괴되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거인들은 물에 빠진 전우들을 작살에 꿰어 잡아먹었다. 순식간에 11척의 배가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오직 오디세우스가 탄 배만이 끔찍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느덧 배는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했고 오디세우스는 회의를 소집했다. 내가 어제 살펴보니 이 섬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았소. 먼저 우리 22명씩 두 조로 나눕시다. 그리고 에우릴로코스, 자네와 내가 제비를 뽑아서 먼저 정찰 다녀올 조를 정하도록 하지. 그리하여 에우릴로코스가 착잡한 심정으로 전우들을 이끌며 길을 떠났고 얼마 후 잘 다듬어진 돌로 지은 궁전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사자와 늑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납게 짖기는커녕 병사들에게 아양을 떨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궁 안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배를 짜고 있었는데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이자 마법에 능한 요정 키르케였다. 키르케는 병사들을 환대하며 안으로 들였다. 하지만 어떤 불길함을 느낀 에우릴로코스만이 들어가지 않고 홀로 밖에 남았다. 키르케는 병사들에게 치즈와 보리가루, 꿀, 포도주, 그리고 독초를 섞은 음료를 건넸다. 병사들이 그것을 모두 마셨고 키르케가 지팡이로 그들을 툭 건드리자 그들 모두가 돼지로 변했다. 그녀는 돼지들을 우리 안에 가둬버렸다. 에우릴로코스는 전우들의 불행을 알리려고 배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디세우스, 여신인지 여인인지 모를 누군가가 꾸민 흉계에 빠져 전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서 나를 자네가 왔던 길로 다시 안내해주게. 싫습니다. 나를 여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난 그대는 물론 다른 동료들도 돌아오지 못하리란 걸 확신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남은 이들과 함께 도망칩시다. 아직 우리에겐 재앙을 피할 기회가 있어요. 에우릴 로커스여, 그대는 이곳에 남아 있거나 나는 갈 것이오.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궁전 앞에 다다를 때쯤 황금 지팡이의 전령 헤르메스가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그에게 다가왔다. 불운한 자여, 그대는 어찌 낯선 땅을 혼자 가는가? 자, 내가 그대를 재앙에서 구해주겠다. 여기 이 약을 갖고 가라. 키르케가 그대에게 약초가 섞인 음료를 대접할 텐데 이 약이 그녀의 사악한 마법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키르케가 긴 지팡이로 그대를 툭 치거든 칼을 빼 그녀를 위협하라. 그녀는 겁에 질려 그대에게 친절을 베푸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대는 그녀에게 앞으로 다른 재앙과 고통을 꾸미지 않겠다고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라. 헤르메스는 말을 마치자마자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오디세우스를 만난 키르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은으로 장식한 의자에 오디세우스를 앉힌 다음 아까와 같은 혼합음료를 내밀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다 마시길 기다렸다가 지팡이로 툭 건드렸다. 자, 이제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네 친구들과 함께 들어 누워라.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키르케는 비명을 지르며 오디세우스의 무릎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요? 오래전 헤르메스가 내게 말하길 오디세우스란 자가 트로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으로 올 거라고 말했죠. 자, 이제 그만 칼을 거두고 나의 환대를 받아들이세요. 키르케, 그대는 내 전우들을 돼지로 만들었어. 먼저 나에게 더 이상 고통과 재앙을 꾀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한다면 그대를 신뢰하겠소. 키르케는 그의 말대로 맹세한 다음 그에게 온갖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먹지 않고 키르케에게 말했다. 키르케, 진심으로 내가 먹고 마시기를 바란다면 먼저 돼지로 변한 전우들의 마법을 풀어주시오. 그 말에 키르케는 병사들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함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우들을 데리고 와 함께 만찬을 즐겼다. 이때부터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매일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전우들이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오디세우스여, 이제는 고향 땅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의견에 따르며 키르케에게 청했다. 키르케, 이제 나를 집으로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시오. 나와 전우들은 모두 귀향을 갈망하고 있어. 좋아요, 오디세우스. 하지만 그대들은 먼저 다른 여행을 마쳐야 한답니다. 바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있는 저승으로 내려가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야 해요. 누구도 배를 타고 그곳에 간 적이 없어. 나 역시 마찬가지라오. 걱정 말아요. 그대가 돛대를 펼쳐놓기만 한다면 북풍이 그곳으로 배를 날라다 줄 거예요. 오디세우스 일행은 뒤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받으며 하루를 꼬박 항해 오케아노스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페르세포네의 숲으로 들어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알려준 곳에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났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 어떤 신께서 그대의 힘겨운 귀향을 결정하셨소. 포세이돈께서 그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눈을 멀게 한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자신과 동료들의 욕망을 잘 다스린다면 고생을 하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대들은 긴 항해 끝에 트리나키아 섬에 도착할 텐데 그곳에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가축들을 발견할 거요. 만약 그 가축들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면 고향 땅에 닿게 될 것이요. 하지만 이것들을 죽인다면 모두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 또한 그대는 전우들을 모두 잃고 비참하게 다른 배를 얻어 타고 귀향할 것이요. 그리고 이후에도 온갖 불행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요. 오만불손한 구원자들이 그대 아내에게 구원하며 그대의 재산을 먹어치우고 있을 테니까. 테이레시아스와 대화를 마친 오디세우스는 이어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를,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미노스 왕의 아름다운 딸 아리아드네의 영혼 등을 만났다. 그리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가멤논의 영혼 등을 만났으며 아킬레우스의 영혼과도 대화할 수 있었다. 오,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 아킬레우스. 그대가 살아있을 때 모든 이들이 그대를 존경하고 숭배했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죽은 자들의 통치자가 되었구려. 그러니 그대는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오디세우스,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자들을 다스리느니 차라리 지상의 산자들 사이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소. 오디세우스 일행은 나가는 길에 연못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턱까지 물에 잠긴 탄탈로스가 있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지만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순식간에 연못이 말라버렸다. 또 커다란 바위를 힘겹게 굴리며 산으로 올라가는 시지포스를 보았다. 그는 온몸에서 비오듯 땀을 흘렸고 머리 위로는 구름 같은 먼지가 일었다. 시지포스가 산 정상에서 바위를 반대쪽으로 넘기려고 하자 바위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로 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이들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하데스를 빠져나와 오케아노스를 건넜다. 그대가 항해를 시작하면 먼저 세일은 자매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다가오는 인간들 모두를 유혹하죠. 영문을 모른 채 가까이 다가가 자매의 노래를 듣게 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세일은 자매가 노래 부르는 풀밭 주변에는 뼈가 무더기로 쌓여있죠. 그대는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벌집에서 나온 밀랍을 병사들 귀에 발라주세요. 하지만 그대만은 꼭 그 소리가 듣고 싶다면 병사들에게 그대의 손발을 돛대에 묶게 하세요.
세일은 자매에게서 벗어나면 이제 양쪽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한쪽에는 신들이 떠도는 바위라고 이름 붙인 높이 솟은 바위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르면 무서운 폭풍과 파도가 덮쳐 배를 바위에 내동댕이 치죠. 다른 쪽에는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봉우리가 하늘에 가닿을 만큼 높고 주변은 검은 구름에 덮여 있답니다. 그 바위 중간에 동굴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에 바로 괴물 스킬라가 살고 있어요. 그녀는 12개의 발을 가졌고 뱀처럼 기다란 목이 6인데다 이빨은 3줄로 나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려면 6명의 목숨을 내줘야 돼요. 그래도 떠도는 바위에서 모두를 잃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 옆에 또 다른 바위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카립디스라는 괴물이 하루에 3번씩 물을 빨아들였다가 내뱉어요. 절대로 그가 물을 빨아들일 때 거기를 지나가면 안 돼요. 섬을 떠난 오디세우스 일행은 곧 세이렌 자매의 섬에 이르렀다. 키르케의 말처럼 세이렌의 노래는 감미로웠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알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오디세우스는 돛대에 묶인 채 그곳을 지나쳤다. 그들이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지나쳐야 할 때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무시하고 말았다. 무모한 자여, 그녀가 불사의 존재임을 일러줬건만. 그는 창 2자루를 쥐고 스킬라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카립디스의 무시무시함에 시선에 빼앗겼을 때 스킬라가 병사 6명을 낚아챘다. 사로잡힌 그들은 사투를 벌이며 오디세우스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이내 스킬라에게 모두 먹히고 말았다.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나자 곧 트리나케아 섬이 나타났다. 예언을 떠올린 오디세우스가 말했다. 전우들이여, 눈먼 예언자와 키르케가 이곳 헬리오스의 섬을 피하라고 내게 신신당부했소. 그렇지 않으면 가장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 저 섬을 그냥 지나칩시다. 어찌 그리 무정하십니까? 그대는 피로에 지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게다가 이대로 섬을 지나쳐 향해야 한다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섬에 배를 대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아침에 바다에 나가야겠소. 그렇다면 자, 그대들은 모두 맹세하시오. 섬에서 소떼나 양떼를 발견하더라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말이오. 그들이 무태에 올라오자 거센 폭풍이 밀려와 한 달 내내 그치지 않았다. 결국 식량이 바닥나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병사들은 오디세우스의 맹세를 어기고 말았다. 전우들이여, 죽음 중에서도 굶어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 아니겠소? 자, 헬리오스의 좋은 소들을 잡고 대신 신들께 제물을 올립시다. 만약 헬리오스께서 노여움을 풀지 않는다면 그냥 바닷물을 들이키고 단번에 죽으면 되지 않겠소?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깊이 잠든 사이 헬리오스의 소들을 잡아 죽였다. 불에 구운 고기 조각과 기름 냄새에 잠이 깬 오디세우스는 절망에 빠졌다. 신들이여, 그대들이 저를 파멸시키려고 잠들게 한 것이군요. 아끼는 소들의 죽음에 경노한 헬리오스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말했다. 제우스여! 오디세우스와 그 무리가 나의 기쁨인 소들을 죽였소. 저들을 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닌 하데스의 죽은 자들에게 태양을 비출 것이요. 제우스가 헬리오스에게 약속했다. 헬리오스여, 내가 번개로 바다 한가운데서 저들의 배를 박살낼 것이오. 돌풍이 그치고 오디세우스 일행이 다시 바다로 나아갔을 때 제우스께서 번개를 던져 그들의 배를 산산이 부쉈다.
오디세우스는 선체 조각에 의지한 채 바다 위를 떠돌아다녔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칼립소가 사는 섬에 도착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환대하며 7년 동안 그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 즈음 올림포스 신들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침 포세이돈은 아주 먼 변방으로 가고 없었다. 아테나 여신이 제우스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부름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바다 위를 떠돌며 고통받고 있어요. 어째서 이토록 그에게 분노하시나요? 내 딸아,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오디세우스를 잊었을 리가 있겠느냐? 그는 인간들 중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하늘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고생하는 이유는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죽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향에서 멀리 떠돌아다니게 한 것이야. 허나 아무리 포세이돈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신들과는 싸울 수 없지. 그러니 자, 이제부터 오디세우스의 귀향에 대해 논의해보자. 그리하여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 자신들의 뜻을 전달했다. 칼립소,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보내시오. 칼립소는 슬프고 서운하였으나 이를 따라야만 했다. 오디세우스, 그대는 정녕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하지만 고향 땅에 닿기 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는지 알면 차라리 여기 나와 함께 이곳에서 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을 거예요. 자, 보세요.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그대의 아내보다 내가 더 아름답지 않나요? 여신이여, 그 어떤 인간보다 불멸하는 그대가 비할 수 없이 아름답소. 하지만 난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도움을 받아 만든 뗏목을 타고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칼립소는 부드럽고 따뜻한 순풍을 보내 그의 항해를 도왔다. 해를 건너서 숲으로
앞으로 고개를 감아서 새로운 길. 이어지는 이막에서는 텔레마키아가 펼쳐집니다. 텔레마코스의 노래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죠. 원작에서는 1권에서부터 4권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몰입과 이해를 돕고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던 그때 아테나 여신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러 이타케로 갔다. 여신은 멘테스라는 인물로 변신하여 그의 궁을 방문했다. 궁에서는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이 술과 고기를 축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텔레마코스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구원자들을 쫓아내주길 바라고 있었다. 텔레마코스는 멘테스로 변신한 아테나 여신을 환대하며 식사를 대접했다. 나그네여,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곳으로 오셨죠? 여신은 자신을 타포스 섬의 통치자 멘테스이며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라고 밝혔다. 또 오디세우스가 이미 집에 왔다고 들어서 이곳에 방문한 거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방해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 같네. 그런데 이 잔치는 무엇이며 이 많은 하객들은 또 누군가? 이들 행동이 무척 오만방자하군. 텔레마코스는 멘테스와 대화하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래서 매일 자기 집 재산을 축내며 잔치를 벌이는 어머니의 구원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오디세우스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저 파렴치한 구원자들은 뼈도 못 추릴 걸세. 자, 이제 내 말대로 하게. 내일 부족 사람들을 소집한 다음 구원자들에게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란 말하게. 그리고 자네는 20명의 선원들과 배 한 척을 준비해 부친의 소식을 찾으러 가게나. 먼저 필로스에 가서 네스토르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를 찾아가게. 조언을 마친 아테나 여신은 바다 독수리처럼 날아갔다. 떠나면서 그녀는 텔레마코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러넣었다. 텔레마코스는 다음날 부족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저는 훌륭하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었으며 아버지처럼 자애로우셨죠. 하지만 더 큰 슬픔이 내 집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도 구원자들이 매일 찾아와서는 소와 염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들을 막아줄 오디세우스 같은 남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자들이여, 이제 그만 당신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자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안티노스가 일어서서 대답했다. 텔레마코스, 왜 그런 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돌리는가? 잘못은 구원자들이 아닌 그대의 어머니에게 있네. 그녀가 계략을 꾸며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나? 그녀는 커다란 배틀을 놓고 고운 천을 차기 시작하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 구원자들이여,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시아버지인 영웅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그녀 말에 동의했네. 하지만 페넬로페는 낮 동안에 배를 짠 다음 밤에는 그걸 도로 풀었지. 그런 식으로 3년이나 우리를 속였네. 그러다 4년째가 되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한 시녀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지.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의를 완성한 게 아닌가. 그러니 그대 모친을 우리 중 한 사람과 결혼하라 독촉하게.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우린 그대의 재산을 모조리 먹어치울 거야. 원치 않는 어머니에게 강요할 순 없는 법. 구원자들이여 떠나시오. 하지만 여전히 내 집의 재산을 탕질하길 원한다면 신들께 복수를 기도할 겁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독수리 2마리를 보내 전조를 보여줬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다시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그대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미 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자, 내게 선원 20명과 배 한 척을 주시오. 나는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필로스를 거쳐 스파르타로 갈 겁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가 일어나 말했다. 이타케 사람들이여, 누구도 이 포악한 구원자들을 제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난 지금 당신들에게도 화가 나오. 그러자 또 다른 구원자 레오크리토스가 말했다. 멘토르,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리요? 설령 오디세우스가 돌아와도 수적으로 13란 말이 왜다. 결국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야. 자, 당신들도 그냥 흩어져서 자기 일이나 하는 게 좋을 텐데. 내 장담하는데 텔레마코스는 절대 여행을 못 떠날 거야. 구원자들은 다시 오디세우스의 궁으로 갔다. 아테나 여신은 멘토르로 변신하여 바닷가에 홀로 있는 텔레마코스에게 다가갔다. 텔레마코스, 기운 내게. 구원자들은 곧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자, 내가 자네에게 배를 준비해주고 여행에도 함께 하겠네. 자네는 집에 가서 구원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과 어울리면서 길양식을 준비하게. 그동안 나는 자네와 함께할 대원들을 모집할 걸세. 아테나 여신은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남자들마다 폭우로 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에몬이란 자에게서 배를 빌렸다. 이를 모두 마친 여신은 다시 멘토르의 모습으로 텔레마코스를 찾아갔다. 텔레마코스, 대원들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가세나. 이들은 밤새 노를 저어 필로스에 도착했다. 그곳의 왕 네스토르는 트로이에서 오디세우스와 함께 싸운 노장이었다. 네스토르는 텔레마코스 일행을 환대했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요. 나는 아버지의 소식을 쫓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게 들려주십시오. 귀향 도중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에게 되돌아간 이후로 나 역시 그를 보지 못했네. 그렇지만 메넬라오스에게 가볼 것을 권하네. 그는 수많은 모험 끝에 가장 최근에 돌아왔으니 오디세우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야.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의 아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스파르타로 갔다. 메넬라오스는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도중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메넬라오스는 그에게 트로이에서 함께 싸웠던 장수들의 소식을 물었는데 한 사람이 아직 바다에 붙들려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프로테우스가 말했지. 그자는 이타케에 사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요. 그가 칼립소의 궁전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내가 보았소. 그녀가 배도 함께 노를 저어줄 동료도 없는 오디세우스를 붙잡아 두고 있지.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텔레마코스는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자 했다. 한편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궁한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이때 노에몬이 구원자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안티노스, 텔레마코스가 필로스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아시오? 그가 내 배를 빌려 타고 떠났는데 나도 곧 배를 쓸 일이 있거든. 텔레마코스가 여전히 이타케에 있던 줄로만 알고 있던 안티노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노에몬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물었다. 운동 경기를 중단하고 구원자들을 소집한 안티노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텔레마코스가 엄청난 일을 해냈군. 애송이가 감히 우리 뜻을 거스르고 이타케를 떠났단 말이야. 그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게 좋겠어. 이보게들, 내게 빠른 배 한 척과 20명을 내주시오. 내가 매복해 있다가 돌아오는 그를 없앨 거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들이 오디세우스에 대한 결정을 번복했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재앙의 길로 몰고 갈 것이다. 포세이돈이 일으킨 폭풍으로 인해 괴물 같은 파도가 솟구쳤고 결국 오디세우스가 탄 뗏목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너는 이틀 후 파이아케스인들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바다 위를 떠돌아다닐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요정 레오코테아와 아테나 여신 덕분에 스케리아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가 헤엄쳐 강의 어귀에 이르렀을 때 강의 신은 그를 땅에 눕혀주었다. 오디세우스는 기진맥진하여 해안 가까운 언덕 숲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 후 공주 나오시카가 시녀들과 함께 강으로 빨래를 하러 나왔다. 그들은 옷들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오디세우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오시카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힌 다음 자신의 궁으로 안내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손님을 그들의 고향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주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알키노우스 왕과 왕비 아레테는 오디세우스를 환대했다. 오디세우스는 왕에게 자신의 지난 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국왕 내외와 귀족들은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안전한 호송을 약속했다. 파이아케스인들이 모는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그대는 더 이상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오디세우스는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잠에 들었다. 그 사이 배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다음 날 새벽 이타케에 도착한 선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오디세우스를 외진 곳에 내려놓은 후 되돌아갔다. 아테나 여신은 잠에서 깬 오디세우스를 찾아가 말했다.
아무도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주름과 잿빛 머리카락, 누더기로 그대 몸을 감쌀 것이다. 이제 그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돼지치기를 찾아가 그와 대화를 나누며 아들을 기다려라.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말대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갔다. 충직하고 선량한 그는 늙은 거지 모습을 한 오디세우스를 환대하며 식사와 잠자리를 내주었다. 한편 아테나 여신은 스파르타로 건너가 텔레마코스를 만났다. 텔레마코스, 그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명심하라. 구원자들이 이타케 근처 해협에 매복해 그대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 배를 이타케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에 댄 다음 그대는 돼지치기에게로 가라. 텔레마코스는 여신의 조언에 따랐다. 매복해 있는 구원자들을 피해 이타케에 도착한 그는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갔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 돼지치기가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텔레마코스가 물었다. 아저씨, 여기 이 나그네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죠? 그는 그레타 출신인데 도련님의 단원자로 도련님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다 그를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없죠. 집에는 무례한 구원자들이 득실대고요. 나그네를 이곳에서 보살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돼지치기가 농장을 떠나자 아테나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불러냈다. 오디세우스, 이제는 그대의 아들에게 말할 때가 됐다.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구원자들을 처단할지 궁리한 후 도시로 가라. 나 역시 그대들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이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다. 순식간에 모습이 변한 그를 보고 놀란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나그네요. 그대의 모습이 전과 달라 보입니다. 분명 그대는 신이 틀림없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네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너의 아버지이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아들에게 입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텔레마코스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지만 오디세우스가 아테나 여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제야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었다. 눈물의 상봉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에 대해 물었다. 아들아, 아테나 여신께서 저들을 응징할 방법을 궁리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아버지, 구원자들과 그들의 시종, 전령을 모두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맞설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얘야, 아테나 여신과 아버지 제우스라면 우리의 협력자로서 충분치 않겠느냐? 맞습니다, 아버지. 인권과 불사신을 다스리는 두 분이라면 진정으로 훌륭한 협력자예요. 그래, 너는 날이 밝는 대로 집에 가서 구원자들과 어울리거라. 나는 불쌍한 거지 노인으로 변장하여 돼지치기와 함께 그곳으로 가마.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너는 꾹 참아야 한다. 너는 그들을 만류하되 부드러운 말투를 쓰거라. 물론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바로 그들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머리를 끄덕이거든 너는 홀 안의 무기를 모두 집 맨 안쪽에 들여놓아라. 구원자들이 이유를 묻거든 연기 때문에 무기들이 너무 상해서 치웠소. 게다가 당신들이 술김에 서로를 다치게 하면 잔치 분위기를 망칠 게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라. 다만
칼 2자루와 창 2자루, 방패를 남겨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너 외에는 누구도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거나 업신여기는지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나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머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너 무엇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머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
아테나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다시 노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페넬로페에게 소식을 전하고 온 돼지치기를 따라 자신의 궁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늙은 개 한 마리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트로이로 떠나기 전 사슴과 토끼를 쫓던 작은 강아지는 이제 돌보는 이 없이 거름더미 옆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구원자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모욕했다. 텔레마코스는 그들을 달래 구석에 자리 하나를 내주었다. 그때 아테나 여신은 페넬로페에게 지혜를 불어넣고 아름다움을 더 환히 빛나게 만들었다. 페넬로페가 홀로 내려가자 구원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두 감탄했다. 아름다운 페넬로페, 그대의 모습은 진정 모든 여인을 능가하오. 그런 말 마세요. 나의 아름다움은 남편이 트로이로 떠난 날 모두 사라졌답니다. 그이는 떠나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만약 내가 무사히 들어오지 못하거든 우리 아들에게 수염이 날 때쯤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떠나시오. 그러니 이제는 그 말을 따를 때가 되었군요. 하지만 먼저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풍습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겠어요. 누구든 고귀한 집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들은 손수 자신의 가축을 몰고 와서 잔치를 열고 선물을 주지 이렇게 그 집 살림을 먹어치우진 않죠. 페넬로페의 말에 오디세우스가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지난 시간 구원자들이 탕진한 가산을 채워 넣으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페넬로페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라 착각했고 희망에 들떠 저마다 온갖 선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더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신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무기를 안쪽으로 모두 치웠다.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응징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 페넬로페가 방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나그네요.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오신 건가요? 그 물음에 오디세우스는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을 크레타의 도시 크노소스에서 온 아이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트로이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그곳으로 밀려온 오디세우스를 만났었다고 말했다. 폭풍이 그쳐 그가 다시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열이틀 동안 잘 접대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페넬로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봄바람에 눈이 녹아내려 강물에 가득 차듯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그네요. 과연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봐야 되겠군요. 말해보세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이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외투와 거기에 달려있던 황금 브로치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페넬로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오디세우스는 그녀에게 남편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마음을 추스른 페넬로페는 시녀들에게 그의 발을 씻겨준 다음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명했다. 그리하여 페넬로페의 충실한 하녀이자 오디세우스의 유모인 에우리클레이아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녀가 발을 씻겨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디세우스의 발에서 낯익은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오디세우스가 어린 시절 가문의 남자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을 때 멧돼지에게 공격받아 생긴 것이었다. 이를 몰라볼 리 없던 유모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유모, 나를 망칠 셈이오. 아직은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다음 날 홀에서 구원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페넬로페는 시녀들을 시켜 그들 앞에 활과 화살이 든 화살통, 도끼 12자루를 내려놓았다.
여기 오디세우스의 활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구원자들에 앞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텔레마코스가 나섰다. 먼저 그는 활로 바닥에 긴 고랑을 판 다음 그 안에 12자루의 도끼를 한 줄로 나란히 세웠다. 문턱에선 그가 시위를 당겼으나 3번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구원자들이 차례로 시합에 나섰지만 모두가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안티노스가 교활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오늘은 신을 기리는 신성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 오늘 같은 날 누가 활에 시위를 얹을 수 있겠소? 자, 오늘은 활을 치웁시다. 우린 내일 아침 아폴론께 제물을 바친 후에 다시 활을 시험해 볼 것이요. 이때 오디세우스가 나서며 말했다. 구원자들이여, 내게 그 활을 주십시오. 나 역시 그대들 앞에서 내 힘을 시험해 보고 싶소. 그 말에 구원자들이 모두 격분했으니 혹시라도 그가 성공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안티노스가 말했다. 뻔뻔스러운 놈, 분별력이라곤 전혀 없구나. 너는 우리와 겸상하는 걸로는 모자라단 말이냐? 페넬로페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티노우스, 그가 활의 시위를 얹게 되면 나를 아내로 삼을까 봐 걱정하는 건가요? 그대는 아무 염려 말고 전 아그네에게 활을 주세요.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결전의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페넬로페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활에 대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올라가셔서 어머니의 일을 보세요.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활을 잡았다. 그는 마치 음유시인이 현을 다루듯 힘들이지 않고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들어 시위에 얹은 다음 목표물을 겨눴다. 화살은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었다. 이를 본 구원자들은 대경실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디세우스가 외쳤다. 텔레마코스야! 너의 나그네 손님이 표적을 제대로 맞췄구나. 자, 이제 아카이아인들에게 제대로 된 저녁을 대접할 시간이다. 그 말에 텔레마코스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 옆에 섰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한 사람씩 활로 쏴 쓰러뜨렸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고 문은 모두 잠겨 있었으므로 피할 곳이 없었다. 아테나 여신 또한 그들을 도왔다. 마침내 모든 구원자 무리들을 응징한 후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가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정한 여인이여, 어찌 2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이렇게 멀찍이서 대할 수 있단 말이오. 유모, 나는 혼자 잘 테니 침상을 펴주시오. 페넬로페는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유모, 시녀들에게 명해 남편이 손수 지은 침대를 내다 놓고 그 위에 담요를 펴라고 하세요. 여보, 어떻게 그 침상을 옮길 수 있단 말이오. 그 침상의 기둥 중 하나가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 말을 듣자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안기며 눈물을 흘렸다. 침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자신과 남편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자신을 현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오디세우스도 아내를 끌어안으며 다시는 그녀를 두고 멀리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족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네, 여러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구성과 주제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총 3개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텔레마코스의 출발과 여행. 둘,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에서 겪는 온갖 모험. 셋, 오디세우스의 귀향, 그리고 구원자들을 응징하여 고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야기죠. 오디세이아의 첫 장은 한 사내에 대해 나에게 노래하소서 무사 여신이여 라는 서시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 작품을 청소년기에서부터 중년까지 한 남자가 내면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아버지가 겪는 모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구원자들을 무력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다시 왕자에 앉히고 어머니와 재결합시키기 위해 배에 올라 고향을 떠나죠. 이런 그의 모습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적 영웅 오이디푸스와는 대조적입니다. 여행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디세이아는 바로 호모 비아토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삶을 여행에 빗대곤 하죠. 다시 말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귀향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트로이와 바다 위에서 인간들이 저지른 온갖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들은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부과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를 통해 인간은 자유롭지만 어디까지나 신이 정한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실뱅 태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미 짜인 운명의 수면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한 척의 배다 라고요.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지혜를 발휘해 폴리페모스에게 자신을 아무도 아니라고 말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는 섬을 빠져나올 때 오만에 빠져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그 이후로 오디세우스는 전우들과 배를 전부 잃고 바다를 표류하는 신세가 되는데요. 트로이의 전쟁 영웅으로 여정을 시작한 그가 파이아케스인들을 만날 무렵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먼 타국으로 여행 갔을 때 낯선 타인들 속에서 혹은 웅장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바로 이런 여행의 겸허함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는 로토스 열매를 먹으며 모든 시름을 잊고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칼립소 곁에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고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내면의 이타케를 하나씩은 품고 살아갈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각자 정의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이타케를 되찾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한번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님, 잼민스님, 책봄준님, 또이또이님, 박사선님, 응원과 관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옥년님, 차분한 목소리가 신뢰가 가네요. 해설 너무 좋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공연도 기대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 덕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운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영희님, 멋진 토요일 밤의 마무리였어요. 멋진 작품 들려주신 서울밴드와 작가님 그리고 배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요, 지금 한 100분 정도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데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변함없는 신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도진 도서관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90분간의 오디세이아 낭독 콘서트를 마칠 건데요. 저희는 10월 15일 가을 엑스에이 북콘서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자리를 좀 옮겨서 저희 배우, 밴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진짜 정말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 드릴 건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기회가 되시면 오디세이아 원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오늘 함께 그림으로 전달해 드릴 오디세우스 아르볼 앤 클래식 시리즈 함께 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